공모주 맛보기. 오늘은 4월 해성처럼 등장한 특급 대역 SKI테크놀로지입니다. SKI테크놀로지는 SK이노베이션에서 독립한 자회사로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습식 분리막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먼저 공모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4월 28일에서 4월 29일 예정이며 청약 증거금은 청약 마감일로부터 4일이 지나 환불되는 일정이라 다소 아쉽습니다. 상장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은 105,000원, 이 기준으로 예상시 총이 무려 7.5조에 달하고 공모 규모는 약 2.2조로 지난달 대여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7천억 이상 크고 작년 3대 대여였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의 공모 금액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형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편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구주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 약 1.3조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공모 자금의 상당 부분이 모 회사로 흘러간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중복 청약 금지가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려 5곳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130억까지 청약 가능한데 이것은 저세상 청약 한도이니 저는 든든 배정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청약 최소 금액으로 유력한 52만 5천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배정 방식은 든든 배정 50%, 비례 배정 50% 고정이며 소수점 수량은 이번에도 추첨으로 한 주 배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곳 증권사의 균등 배정만 노려서 모두 최소 수량으로 청약한다면 금액은 총 262만 5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SKI테크놀로지에 청약하기 위한 준비물을 점검해보고 상장일 예상 주가를 상상해보는 상상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다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해외여행에 비유해서 여행 준비물을 챙겨보겠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는 여권 같은 존재가 바로 증권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권인 것처럼 처음 공모주 청약을 한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증권계좌입니다. 다만 여권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현재 공모주 청약에서는 아직 복수 청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SKI테크놀로지에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계좌를 모두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다수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신규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걸린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이미 보유한 입출금 계좌에 다수의 증권 계좌를 연계하여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도 개설이 가능하니 계좌 개설은 시간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권만 있다고 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권이 있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것처럼 공모주에서 청약에 참여하려면 최소 수량 이상을 청약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이 되겠네요. SKI테크놀로지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으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청약 비행기를 타려면 증권사당 52만 5천원이 증권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곳 모두 청약한다면 인당 262만 5천원이라는 기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의 경우 여행 상품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일정표가 있다면 공모주에는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역시 기업 공시 사이트인 다트에서 투자 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 중에는 옵션과 같은 선택 관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공모주 청약에서도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비례 방식으로 더 많은 주식 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준비해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모주 청약 시 준비물은 청약 조견표가 되겠습니다. 청약 단위 및 수량별 청약 증거금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번에도 공모주 한자는 증권사별 청약 조견표를 만들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는 혼자 여행하기 어려울 때 가이드가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이 되도록 동행하듯이 공모주 청약에서도 혼자 판단하여 투자하기 어려울 때 수많은 블로거와 유튜버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공모주 한 장과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서로의 투자 친구이자 가이드로서 다같이 즐거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여행이 끝나고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평가를 하듯이 공모주는 수익률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상장일에 모두 금손을 준비하여 SKI테크놀로지에서 최고의 만족도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행의 만족도, 즉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SKI테크놀로지 청약에서 균등으로 얼마나 배정받고 또 수익은 얼마나 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 전에 과연 청약으로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을지부터 상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균등 배정 예상 수량입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각 증권사에 들어온 최대 청약 건수를 기준으로 이번에도 청약 건수는 더 늘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증권사별 가중치를 두어 계산해보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표 주관사이자 계좌 개설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때보다 50%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0%의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SK증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계좌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 때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5곳에 모두 청약한다면 균등으로 최소 3주에서 최대 8주까지 배정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평균 5주 정도로 배정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례 배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들어온 전체 청약 증거금은 약 64조, SKI테크놀로지는 공모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청약 증거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SKI테크놀로지에 70조 수준의 청약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비례 경쟁률은 500대 1 수준이 되고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2,500만원당 한 주가 배정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청약 수량은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0주, 2,000주, 3,000주 이런 식으로 청약 수량 단위가 정해져 있고, 이번에는 증권사마다 청약 수량 단위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자금을 효율적으로 청약하시려면 미래 청약도 복수의 증권사에 청약하는 전략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청약 조견표를 만들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마구마구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공모주 한 잔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공모주로서 SKI테크놀로지의 아쉬운 점은 과도한 구주 매출과 구주 매출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듯한 높은 공모가라고 판단됩니다. 대여니까 따상은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에는 늘 기대감으로 인한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가 오버슈팅을 연출했기 때문에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 모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었으나 상장일 최고가는 따상 가격이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여는 대부분 상장 직전 장외 시세가 상장일 주가 수준을 결정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SKI테크놀로지의 경우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없는 관계로 장외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따상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관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대여가 상장한 직후 최고가에 도달하기까지 작용한 자본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통 가능 주식수에 공모가를 곱한 값을 무게라고 생각해봤고, 유통 가능 주식수에 상장 후 최고가를 곱한 값은 높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무게를 최고가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힘은 자본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SK바이오팜의 경우 상장 후 최고가까지 올리는데 약 2.2조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카카오게임즈에는 약 1조, 빅히트는 1.6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1.1조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SKI테크놀로지의 상장 후 최고가를 역으로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SKI테크놀로지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대략적으로 예상해야 하는데, 저는 기존 대여의 사례와 같이 기관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수도 이를 반영해서 임의로 줄여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후 최고가까지 올랐을 때 작용한 자본의 힘은 평균 1.5조 수준이었고, 빅히트가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로 봤을 때 SKI테크놀로지와 최저 무게가 가장 유사한 기업은 빅히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의 빅히트에 작용한 힘이 그대로 SKI테크놀로지에 작용한다면 최고가는 25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가 기준 PER과 상장 후 최고가 기준 PER을 비교해보는 관점입니다. PER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의 주가 19만원 기준으로 PER이 무려 446배였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성장성이 큰 업종일수록 PER이 높고 전년도 당기순이익보다는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에 따라 PER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고성장이고 상장일 오버슈팅이 유력한 신규 상장 종목이라 할지라도 100배가 넘는 PER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SKI테크놀로지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의 공모가 기준 PER이 85배에 육박합니다. 이 기준도 역시 과거 빅히트의 공모가 기준 PER 76배와 가장 유사하네요. 빅히트의 상장일 최고가는 따상 가격이었고 이 기준으로 PER을 따져보면 198배였습니다. 이 PER을 SKI테크놀로지에 적용했을 때 나온 주가는 24만 5천원. 신기하게도 앞서 시장의 힘 관점에서 상상해본 최고가 25만원과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저도 SKI테크놀로지가 따상하길 기원하는 입장이지만 따상에 도달하면 주가는 27만 3천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적인 측면과 기업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따상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향후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현실 최고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곳 증권사에 총 262만 5천원을 청약해서 5주를 배정받고 상장일 금손 모드로 상상 최고가인 25만원에 매도한다면 약 7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따상에 도달하면 더 좋겠지만 260만원 투자로 70만원 수준의 수익이라면 이번 투자 여행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한 번 더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공모주 투자 상상 여행뿐만 아니라 공모주 투자 수익으로 현실 해외여행도 가능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